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원래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뭐 놀랄 일이 있겠는가 하는데 역시 일론 머스크는 예상을 빗나가는 인물이라 이번에도 와 어떻게 또 저런 일을 벌일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지금 유럽에서의 반 테슬라 반 일론 머스크 정서가 정말 심각합니다. 판매량에서 벌써 엄청난 문제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죠. 올 1월, 2월 유럽의 테슬라 판매량이 70%나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차량에 대한 방화 사건을 비롯한 테슬라 시설 파괴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유럽에서 테슬라 반정서가 극에 달해 있느냐? 작년 11월부터 시작이었죠. 작년 11월에 갑자기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부터 이상한 기류들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를 바보라고 비난을 했고 또 독일의 발트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반민주적 독재자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조직범죄나 지중해 난민들을 위한 유럽의 대응 뭐 이런 것들도 막 비난을 하고 유럽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뭐 하는 거야? 미국의 민간 기업의 주장이 자동차나 잘 만들고 배터리나 그리고 또 화성이나 갈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그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가 X에서 소통하는 계정들도 논란을 부추겼죠. 반이슬람주의적인 계정이나 인종차별주의적인 계정, 또 네오파시스트적인 계정 뭐 이런 계정들과 소통을 하면서 우려를 만들어냈어요. 또 트럼프 집권 이후로 정부 소율부 도지 부서의 책임자로 활동을 하면서 2만 명이나 감축을 하는 공무원들을 그야말로 칼춤을 추근한 이후에 반테슬라 정서가 많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번 달만 해도 5일에 보스턴에서 테슬라 충전소가 방화로 인해서 화재가 났고 또 시애틀에서는 사이버트럭 4대가 불에 타는 이런 사건 사고가 발생을 했죠. 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특히 이 반테슬라 일론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커서 이 테슬라 소유주들이 차량을 처분하는 그러한 불편한 내색을 하는 그런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480까지 수직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반토막에 나 있습니다. 투자 기관들이 앞으로 더 주가 하락의 여지가 크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테슬라를 뭐 걱정을 하냐? 왜 걱정을 합니까? 그런 거대 기업과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사나이를 제가 뭐하러 걱정하겠습니까? 걱정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테슬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걱정하는 거냐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워낙 정보들이 많고 뭐 저보다도 테슬라 상황을 더 잘 아시니까 알아서 잘 처리하면서 자신의 자산을 지켜나가실 겁니다. 문제는 테슬라는 이 자동차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기술 기업으로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그 중심에서 관심을 받던 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동차를 사던 또 새로운 기술로 혜택을 얻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 현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에 또 그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죠. 자, 사실 테슬라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반값 전기차 지금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구체적인 비전 제시를 하기 위해서 사업에 몰두를 해도 부족할 텐데 엉뚱하게 지금 정치인으로 빙의해서 기존에 해왔던 일들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 시간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FSD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2019년에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2020년에 로보택시를 내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6년이나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FSD를 12,000달러를 받고 팔았어요. 구독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작년에 좀 여기 비싼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00달러로 가격을 내리고 구독료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자, 이 FSD가 상용화가 지금 돼서 사람들이 그 FSD를 통해서 테슬라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다른
자동차와 전혀 차별화된 그런 기술적인 경험을 통해 가치를 계속 느껴야 되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딥러닝,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 분석, 이게 중심이 돼야 되죠. 그전에는 이런 것들을 풍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알고리즘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걸 소프트웨어로 제공을 해서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서 이 기술을 다 개발해서 제공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 또 그걸 기반으로 축적되어 온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에 있어서 핵심으로 대두가 됐고, 또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미래 전기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 도태될 것이다 결정하는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챗GPT라는 인공지능 엔진이 개발이 됐고, 또 그 챗GPT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개발비를 통해서 구현했다고 하는 딥시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AI 엔진들이 등장을 하면서 자율주행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자, 자율주행의 기본은 딥러닝을 통한 효율적인 경로 계산, 그리고 또 실시간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느냐, 이 두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도의 그런 기술 이면에는 다양한 그런 기술적인 특이점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걸 다 이용하는 피전 센싱을 하는 그룹과 카메라를 이용하는 그룹.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카메라를 이용하고 그 외의 기업들은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다 사용을 해서 퓨전 센싱을 하는 그런 방식의 자율주행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경로를 계산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경로에 맞게 정확하게 실행을 하는 그런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율주행을 이끌어 나가는 건 딥러닝을 통해서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이 정확하면서 오차 없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장 낮은 비용에서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을 제공하는 게 바로 챗GPT나 딥시크 같은 인공지능 엔진들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시작하면서 카메라만으로 우리가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자율주행의 결과를 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걸 고부가가치 비용으로 판매를 하게 될 거고, 다른 제조사들도 이거를 사지 않으면 자동차의 경쟁력, 미래 전기차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력을 구현할 수 없으니 테슬라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제시를 했는데, 인공지능 엔진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그동안 진행해 왔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평범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기존에 개발했었던 이런 FSD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다른 제조사들이 구현하고 있는 챗GPT나 딥시크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이 테슬라의 FSD의 그 수많은 데이터들과 오랜 시간 개발해 왔었던 고비용으로 탄생한 자율주행 못지않은 그에 준하는 결과를 아주 낮은 비용과 짧은 시간 동안의 기술 개발로 가능해지게 됐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FSD를 기반으로 해서 $8,000로 가격을 내렸다고 한들 1,000만 원이 약간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을 내고 FSD를 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생겨나겠느냐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중국 기업이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드라이빙,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율주행이라는 표현을 아직 안 쓰냐면 아직까지는 레벨 3 자율주행이 구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샤오펑이 가장 먼저 이걸 시행을 하겠다고 한 게 올해 말입니다. 그리고 신의 눈이라고 불리는 BYD의 자율주행 L3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드라이버 이 기능은요, 앞으로 지원 예정인데 언제 지원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직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2026년 내에는 아마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 또 현대기아, 또 유럽의 제조사들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레벨 3의 자율주행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다들 그렇게 시기를 점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 기반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지금 실용화 단계 직전까지는 와 있는데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갈 것이냐. 이게 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재, 법률 문제, 그리고 또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용기 있게 시작을 하면 등 떠밀려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게 지금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변수가 중국 기업에서 딥시큐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다 차량에 탑재하겠다.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BYD가 그랬고, 샤오펑, 니오, 그 외 업체들, 또 지리, 이런 업체들도 딥시크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관련해서 추가 비용을 안 받고 제공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후발 주자니까 차량의 경쟁력을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딥시크를 기반으로 해서 구현되는 이런 방식의 자율주행과 테슬라가 독자적으로 FSD라는 명칭으로 개발했었던 그런 자율주행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 또 이렇게 되게 되면 현대기아와 같은 다른 업체들도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초에는 HDP라 그래서 이걸 이제 돈을 받고 판매를 하는 전략. 테슬라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중국 기업이 이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을 비용 없이 만약에 자동차의 가격에 그대로 녹여낸다 그러면 현대기아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물론 무료로 하진 않을 거예요. HDA 현재 비용을 좀 받고 HDA2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와 비슷하거나 그거보다 약간 비싼 정도로 해서 아주 가격을 현실적으로 낮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 테슬라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판매가 되는 FSD, 특히 그걸 먼저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반감, 또 앞으로 신규 구입자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자율주행을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에게 소프트웨어로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수익을 윈도우처럼 거둬들이겠다라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델2 반값 전기차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업데이트가 없어요. 지금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전기차 대중화에서 배터리 가격을 빠르게 끌어내리고 지금 4680으로 하겠다라고 제시했던 그런 마스터 플랜은 이미 그 원래 발표한 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고 또 빠르게 원자재 가격을 내려서 3만 달러 정도의 정말 FSD까지 다 구현되어 있는 그런 전기차가 과연 언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이런 것들에 역점을 둬야 되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 일삼으면서 논란을 일으키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앞으로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길어지고 있는 전기차 캐즘 또 유럽은 친환경 정책에서 이제 완전히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노스볼트 설립 때부터 노스볼트는 경쟁력도 없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 11월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7조 원 정도를 신규 대출을 일으켜서 정상화를 하겠다. 현재 11조 정도의 부채를 떠안고 있지만 뚫어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는데 어제 드디어 파산 발표가 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어요. 그럼 이제 전기차의 핵심 배터리인데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이제 물거품이 된 겁니다. 6개 기점으로 240GWh의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CATL, EV에너지와 같은 업체들을 중국에서 끌어내서 유럽에 공장 설립해서 현지화하고 뭐 이런 계획들을 전방위적으로 하면서 친환경 정책의 중심에 서겠다라고 한 이런 방향성도 이제 무산이 돼서 유럽은 중국에 온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내연차 정책을 이제 좀 더 끌고 나가기 위해 친환경 정책을 조금 소극적으로 펼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내연차의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한 각종 그 협의들,
또 혜택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지금의 위기에 빠져 있는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이런 와중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게 세상을 바꿔 나가는 위치에 있다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해 반테슬라 정서까지 일어나게 되면 2차 전지를 비롯한 그 외 산업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로 인해 촉발된 이러한 논란과 위기가 앞으로 미래 전기차 모빌리티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중국 기업이 딥시큐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무상으로 그냥 다 설치해버리겠다. 이건 진짜 칭찬합니다. 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른 업체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후발 업체들이 시장을 좀 더 소비자 친화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저희가 중국 관련된 특집 기사를 이제 2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지금 중국에서 하겠다고 하는 건 아직 레벨 3 자율주행까지는 아닙니다. 레벨 2인데 고도화된 레벨 2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벨 3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하나 둘 시작하는 업체들이 나올 겁니다.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사오펑이 먼저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로 예상이 돼 있고, 미국도 올해 말 내년 초 그 사이입니다. 유럽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들이 스탠바이는 돼 있고 이제 시작할 시점에서 눈치 보는 겁니다.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누가 먼저 깃발 꽂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매 맞느냐,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매 맞고 저렇게 들어갔으니 우리도 좀 따라 들어가 볼까 해서 명분을 찾는 그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이 앞서 있고 어떤 기업이 뭐 뒤쳐져 있고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율주행이 지금 시작되지 않는 건 법률 문제, 책임 소재 문제, 사회적인 합의 문제,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들이 더 큽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좀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